옆에 거 미리 볼게요. 검은 눈이라는 시어가 나올 건가 봐요. 다양한 해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은 눈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확인하면 되고, 제목을 보면요. 봄눈 오는 밤이라고 되어 있고, 제목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봄이라는 거 중요할 거고, 눈이라는 소재 중요할 거고, 밤이라는 시간도 중요하겠지. 밑으로 내려옵시다. 이 시에선 특히 밤을 강조하나 봐요. 시적 화자가 설정한 시간적 배경인 밤은 시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고조하고 하얀 눈과 대비되어서 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부각해 줍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중의적 표현,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거래요. 중의적 표현이란 의미가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중의적 표현 들어간 시들 뭐 알만한 것들이 있을까? 펀뜩 떠오르는 건 황진이 언니가 써놓은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렵나니 청산리 벽계수야 이런 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림 아저씨가 써놓은 농무라는 시에서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지. 이 시에서 중의적 표현이 쓰여져 있는 단어에 밑줄 그어놓고 같은 표현법 찾기 하면 중의적 표현 찾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에서 좀 출제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들. 물론 이제 과제집 내드리면서 중의적 표현 문제는 엄청 풀 거고요. 일상에서 쓰이는 언어는 명백한 의사 전달이 중요하지만 문학의 언어는 정서를 환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시어들은 시의 내용과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시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겠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됐고, 밑에 거 먼저 확인할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심미적은 아름다움을 탐구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걸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심미적이고, 시에서 감각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너 되게 감각적이다 할 때의 그 감각이 아니라 심상 있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의 괄호 열고 심상을 잘 활용하는구나 생각하면 되고, 시라는 것 자체가 서정적이다라는 것 확인. 봄날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언제나 그렇듯 주제는 일단 외우고 보는 겁니다. 봄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지금 의인법, 중의법 썼대요. 성난 풀잎에 의인법이 있었어. 중의법 나오는 거 어딘지 찾아야 돼. 다음,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 위로 올라와서 좀 확인을 할게요. 시니까 금방 끝납니다. 시작해보죠. 길 건너 숲속 공간적 배경. 다음 쉼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쓸까? 문장 부호를 활용을 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봄눈 맞은 나무들. 제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중심 소재라는 뜻이지. 봄눈 계절적 배경은 초봄입니다. 거기에 나무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제재라고도 되어 있고, 다른 말로 더 쉬운 말을 쓰면 시를 쓰는 시적 대상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서 발치가 하얗다. 마른 풀이 눈을 떠받쳐 들고 있다. 이미 의인법. 발치가 하얗다.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들을 시각적으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 다음.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나무에 눈이 어디 있어? 눈을 감고 있다. 의인법. 뭐뭐 할 것이다. 시적 화자의 추측 혹은 시적 화자의 상상 이렇게 해도 되겠지.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가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네가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너는 알고 있니? 도치. 다음, 너 나무죠. 나무야, 나무. 나무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밑에 보면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의인화했습니다.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쓸게요. 의인법, 대화체. 다음, 이게 중요한 거지. 빨간색으로 체크. 감은 눈. 자, 감은 눈 클로우즈드 아이.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어서 나무에 눈이 가려져 있어. 그래서 나무에 눈을 감은 상태. 다음, 여기 봄눈을 맞아 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눈이 내려와 있어서 나무에 눈이 덮여 있어요. 1번. 그 다음에 이런 나뭇가지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싹이 돋아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런 애들은 아직은 까맣지. 초록색이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 표현. 감은 눈이라고 확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사라지면 녹으면 나무에 눈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나무에 이 눈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 검은 싹이 펴져서 잎이 날 수도 있는 거겠지. 즉 여기에서의 이 눈은 스노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의 순 싹이 돋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까만 거 그렇게 두 가지로도 볼 수가 있다. 살펴봅시다. 그 다음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무의 예쁜 눈에 감은 눈에 대한 예찬 저는 긍정적 태도라고 써드린 거고요. 다음 세상에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눈이 달려옵니다. 의인법. 너의 감은 눈에 입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의 눈에는 눈송이들이랑 너 나무랑 서로 어떠한 관계야? 교감하고 공감하고 같이 지내려고 서로 공존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나는 나무가 너무 좋아. 그래서 눈송이들도 너무 좋은 거지. 나라도 그럴 것이다. 나라도 어떻게 너에게 입맞추려고 달려가고 싶을 것이다. 느낌표 꽝 쓰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일단 영탄법.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영탄법. 오 감탄사. 너의 예쁜 눈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 이상한데 여기 어디에 퍼붓는 봄눈이라는 게 사실은 요렇게 앞에 와서 붙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울 텐데 의도적으로 행을 나눠놨어. 그런 걸 뭐라고 해요? 행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이 행가리라는 말 대신에 행간걸침 이라는 용어를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의도가 있을 것이다. 시의 표현법에는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너의 예쁜 감은 눈. 여기도 역시 쉼표를 사용을 해서 호흡을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봄눈 느낌표 꽝 되어 있죠. 여기에도 영탄법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확인할 건
요 세 줄에 쓰여 있는 표현법, 영탄법, 행가리 혹은 영탄법, 행간 걸침 이렇게 해서 시적 화자의 시선을 주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 줍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되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년의 내용에서는 시적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 봄눈을 맞고 있는 나무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 3년엔 화자가 상상한 내용도 있고 난 너 너무 좋아해 시적 화자의 정서도 드러나 있고 그래서 간혹 이 시를 이렇게 훅 잘라서 앞부분에는 배경, 선경, 뒷부분에는 정서, 후정의 시상 전개가 쓰여 있다라고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죠. 이 시에 나타난 눈의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눈설자, 그 다음에 눈목자 아이, 그 다음에 씨앗 할 때 아라고 쓰여져 있죠. 첫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 줍니다. 눈은 나무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죠. 나무의 눈에 눈맞춤으로써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무의 눈은 나무의 눈 요렇게 두 가지로 전부 다 해석이 되는 중의적인 것이다 라고. 화자가 예쁘다고 감탄하는 눈. 나무가 덮여 있는 모습이 아름답군. 겨울을 이겨내려고 생명을 잉태한 싹이 아름답군 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 이 시에 의인법 군데군데 쓰여져 있고요. 중의법 쓰여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인. 돈호법은 누구를 부르는 거고요. 너라고 하면서 영탄법은 느낌표 찍어줄 수 있으면 영탄법. 그러니까 영탄법 쓰인데 어디? 여기 오 봄눈 느낌표 이렇게 됐을까? 영탄법을 구현하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느낌표라고 하는 문장 부호하고 그 다음에 감탄사를 활용을 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봅시다 라고 해서 얘네들은 방금 읽은 거잖아요. 또 읽지 않을 거예요. 다음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이 시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하고 눈을 맞고 있는 나무하고 그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표현 방식. 아마 이 시에서는 반드시 표현 방식에 대한 걸 물어보게 되어 있다. 밑으로 내려오죠. 2년과 3년에 나와 있는 이 가문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봄눈을 맞으며 고즈넉하게 서 있는 모습. 봄눈을 맞으면서 고즈넉하게 서 있는 모습을 눈을 감고 있다고 의인화했습니다. 겨울 동안 고이 길러오다 봄을 맞아 곧 터뜨릴 새싹을 준비하고 있는 새싹을 의미했습니다. 화자는 왜 가문눈을 예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나무가 눈 감고 명상하는 것 같아서. 눈을 맞으면서 추운데 제가 조금만 날 풀리면 새로운 생명이 된다고 나무의 생명력이 감탄스러워서. 눈송이들이 가문눈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나무에 감탄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도 가문눈에 감탄하고 예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대상, 눈과 나무에 대한 화자의 태도. 나무 아름답지. 아름다운 생명력에 감탄합니다. 옆에다가 예찬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이 시에 쓰여져 있는 표현법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됐어. 시험 문제는 거의 요 수준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영탄법 쓰여 있는데 밑줄 그어놓고 같은 표현법 들어가 있는 거 찾기.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이 넷 중에 하면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얘일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를 감상하면서 특별히 아름답다고 생긴 구절 잘 찾아보시죠. 패스. 밑으로 내려와서 봄꽃을 소재로 한 시 있어요. 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봅시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아름다운 봄꽃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꽃의 힘. 이 시는 역설법이 쓰여져 있어요. 찔려. 뭐에 찔려? 뾰족한 거에 찔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뾰족하지 않은 거에 찔린다라고 표현할 거거든. 봄꽃의 부드러움이 가진 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꽃이 부드러운 힘. 봄의 꽃은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료할 거야. 병원 갈 거지. 한의원 갈 거예요. 한의원 가서 뭐예요? 침 맞지. 봄꽃침이라는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역설법 쓰여져 있다라고요? 부드러운 거에 찔린다. 역설법이지. 봄꽃.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일단 꽃이 이 시의 시적 대상. 부드러움에 찔려. 역설. 삐거나 부은 마음. 여기에서 삐거나 부었다. 세상살이에 살아오면서 상처받는 거지. 상처받은 나의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진다. 아, 봄꽃에 의해 봄꽃으로 치유받음. 그러니까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 봄에 꽃임을 맞으면 마음이 치유가 될 거예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상처받고 사는 게 힘든데 봄꽃 보면서 좀 위로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됐고, 이 시에서 꽃을 침에 빗대어 표현한 거. 침 맞으면 낫는 거야. 꽃에는 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선하게 여겨서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꽃은 그러면 누구 대표야? 아름다운 것 대표야. 아름다운 것이 가진 힘을 드러내 줍니다. 이 시에서 꽃을 됐고 2번 안 하셔도 되고요. 3번 식구로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봄눈 오는 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섬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년에서는 눈 내리는 풍경을 묘사했고요. 2년에서는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상상을 했고 3년에서는 하늘의 검은 눈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눈에 줄다름질 온다고 상상하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합시다. 감은 눈은 눈을 의인화한 나무의 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새로 막 터져 나오려는 초목의 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의인화된 나무다라고 보면 나무가 봄눈에 덮여있는 모습. 초록의 싹이다라고 하면 나무의 눈이 싹트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밑에 참고 자료는 뭐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다른 작품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